보더랜드 4 첫 영상을 올린 후로 열심히 플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히는 아니고 설렁설렁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플레이 해보라는 조언들이 많으셔서 현재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 시점에선 10시간 조금 넘게 플레이한 상태인데요. 취향에 따라선 갓게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할만하네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멀티를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만렙 찍고 엔딩 이후 엔드 컨텐츠가 재밌다라는 의견도 많으신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엔드 컨텐츠가 더 중요한 요소이고 정작 이런 게임을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플레이 타임의 80% 이상을 엔드 컨텐츠에 보낸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또 저처럼 게임 시작해서 엔딩까지의 여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8만원, 10만원이나 주고 산 게임을 엔드 컨텐츠까지 빨라도 30시간은 걸리는데 버텨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게임은 지금 당장 재밌어야 하고 지금 당장 재밌는 게임도 많으니까 말이에요. 이런 요소들은 당연히 뭐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플레이하면서 좀 더 재밌게 느꼈던 점 몇 가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무기 종류가 크게 권총, 소총, 기관총, 저격, 산탄 뭐 이렇게 나뉘는데 4개 슬롯이 있으니까 자기가 평소에 쓰기 편한 총 4개를 꽂아놓고 쓰시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 총기들 중에서도 종류가 나름 다양하잖아요. 이 게임을 재밌게 즐기시려면 절대 미래형 스타일의 레이저 뿅뿅 나가는 총은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라면 천만다행인데 제가 초반부터 우연히 주운 총들이 죄다 레이저 타입의 총이라서 타격감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소리가 뿅뿅거리는 소리에 기 모아서 쏴야 할 땐 답답하고 재미를 상당히 반감시키더라고요. 한참을 이렇게 다니다가 좀 키우다가 내가 쓰기 괜찮은 총을 또 주웠는데 일반 화약총이었어요. 진짜 게임의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적들 뚝배기 깨는 맛이 완전 다른 게임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던 게 10시간 내내 같은 배경의 장소, 같은 공간의 느낌,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매번 똑같은 적들 때문에 조금씩 더 물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장르 특성상 반복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전 한참 플레이 하다가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원래 보통으로 하다가 쉬움으로요. 개인적으로 쉬움으로 낮춰서 하는 게 더 재밌었습니다. 제가 체감하기론 보통이나 쉬움이나 적들 공격력이나 뭐 전체적으로 다 똑같았고 그냥 적들 피통만 낮아진 느낌이라서 훨씬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이런 반복 사냥에 좀 지친다, 물린다 느끼시는 분들 난이도 낮추고 레이저총을 과감히 버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여전히 안타까운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게임은 패드로 해야 손맛이 제대로인데 패드의 편의성이 좀 좋지 못합니다. 게임 플레이 하거나 뭐 전투하거나 이럴 때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메뉴에서 패드로 조작하는 거나 뭐 상점 이런 거 인터페이스 만질 때 패드로 조작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당장 마우스로 하고 싶은 충동을 주는데 또 게임 들어가서 전투를 하면 패드와의 재미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패드를 또 놓을 수도 없고 딜레마였습니다. 맞다. 게임 하거나 전투할 때도 이거 총기 교체할 때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빠릿빠릿하게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번 작은 오픈월드이지 않습니까? 약간 유비소프트가 생각나는 보더랜드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메인보다 사이드퀘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서 천천히 즐기실 분들은 사이드까지 즐길만 한 것 같은 게임인데 유비의 FPS 오픈월드 게임이랑 비교해보자면 요즘 나오는 파크라이 시리즈보다는 그래도 훨씬 재밌지만 고스트 리콘 느낌이 좀 있다 정도로 느껴졌어요. 고스트 리콘은 초진지한 분위기의 오픈월드고 보더랜드는 사이코한 분위기의 오픈월드라는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재밌는 점도 있고 별로인 점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절대 구매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시스템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그에 맞지 않은 게임 가격도 심각하고요. 솔직히 저희 집 컴퓨터 사양 기준 별 문제 없긴 합니다. 몇 개 짜치는 버그들을 겪긴 했는데 치명적이진 않았어요. 메뉴창이나 인벤창 같은 데 들어가서 몇 분 정도 머물다 나오면 모든 사운드, 음악 다 꺼져버리는 버그가 걸려서 무조건 게임을 껐다가 다시 켜야 하는데 오프닝 로그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꽤나 잡아먹는다 요 정도였고 현재 요 사운드 버그는 3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도중에 Alt-탭을 하면 아주 잦은 확률로 게임이 그냥 창 모드 자체로 바뀌어서 옵션 가서 다시 변경해줘야 된다는 거. 이건 거의 Alt-탭 하면 70% 확률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잡버그들 정도만 걸리는 정도였고 다른 분들 보시면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튕긴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아직 한 번도 튕긴 적은 없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저는 4K로 돌려도 프레임 드랍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 60%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CPU 온도가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자주 반복합니다. 그나마 첫날 이후에 데이1 패치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갈구긴 합니다. 첫날에는 80도 이상까지 훅훅 올라갔었거든요. 패치 후에는 빈도는 똑같고 온도가 65도 정도까지만 훅훅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하다가 중간중간 쫄린다? 요 정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게임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팬 소리 부앙 나고 그거는 간간히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결함들이 있으면
스팀에도 게임값이 8만원, 10만원 이렇죠. 전 아무리 보더랜드 알못, 게임 알못이 될지라도 정가 구매는 비추입니다. 이건 게임의 재미를 떠나서 최소한 패치는 해준 다음에 구매하는 게 돈이 덜 아까우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찐팬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패치 소식이 들린 다음에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 집처럼 CPU 온도 좀 오르는 거 빼고는 별 문제 없이 플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사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환불이 잘 되는 플랫폼으로 구매하셔서 2시간 정도 튕김이나 잠버그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만약에 블러드본 2나 뭐 엘든링 2, 세키로 2, 그리고 다크 소울은 안 나온다고 했지만 뭐 다크 소울 4 이런 게임이 출시했는데, 게임은 원래 내가 알던 맛인데 최저가 개빠가지고 프레임 막 25에서 45 나오고 잠버그 덕지덕지해서 출시한다? 여러분들에게 사지 마세요, 망게임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을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블본 2, 엘든링 2가 20프레임 나오더라도 저는 혼자 집에서 재밌게 할 것 같긴 하네요. 갑자기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나마 이랬던 게임이 제 기억엔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 요 게임이 있는데, 처음에 진짜 최적화 개쓰레기라서 대체적 부정적이었나 복합적이었나 그랬었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겁나 재밌게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튼 여러분, 게임의 8만원 절대 적은 돈은 아닙니다. 패치까지만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물론 전 게임 자체의 재미만 해도 8만원은 좀 과하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완전 요대지 점수로만 게임에 대해서만 점수를 매기자면 7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게임 완성도, 시스템 이런 것까지 전부 싹 다 합친다면 이게 찐이죠 솔직히. 그러면 62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